말랑말랑한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4월 11일 토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김민정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7시까지 이바구 스튜디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1부에서는 이번 한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2주의 키워드 통해서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이바구 공작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래부터 한 곡 보내드리죠. 이정열이 부릅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댈 그리며 사는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 서거기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 서거기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그리는 희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익숙하지 않아도 용감하게 발을 딛고 호기심을 키우며 친구가 되는 법도 배웁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알아가는 희망의 미래.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풍요로운 가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 KNN 미래 꿈나무 캠페인은 굿개발그룹과 굿프라임이 함께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주의 키워드 이 시간 노주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번화가의 술집 종업원과 손님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교회랑 PC방에 이어서 유흥업소, 술집 등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에서 여직원이 확진되자 서울시는 지난 8일 밀폐된 곳에서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고 방역수칙을 지키기 힘들다며 유흥업소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유흥업소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술집이라든지 식당도 위험하긴 좀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보니까 뭐 옆 좌석칸을 뭐 비워두거나 거리를 좀 둔다거나 아니면 한 테이블에서 여럿이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 뭐 커피를 마시는 경우 이럴 때도 좀 거리를 둬라 얘긴 하지만 이건 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다고 해도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 대부분 벗어야 되죠. 그렇죠. 네. 벗게 되죠. 마스크를 쓴 채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 뒤에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이서만 먹더라도 마주 앉게 되면 2m 거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커피숍도 테이블 간격을 넓혔다고 해도 여전히 마스크를 벗은 채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두 코로나19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업소의 휴업을 권고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소가 많아서 휴업하는데도 사실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밖에 네,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개인들이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는 것밖에 지금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주말에 이동하는 인구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춘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는 결국 강서대저 생태공원 유채꽃밭을 갈아엎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부산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발맞춰서 대저 생태공원 유채꽃을 조기 파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갈아엎는 유채꽃밭의 규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넓이의 8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낙동강 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차량 진입을 금지했지만 유채꽃밭에는 상춘객이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해서 조기 파쇄라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제주에서도 유채꽃밭을 네. 완전히 갈아엎었다 이 소식 전해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년에도 봄꽃은 핀다 네.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사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지쳐 계시다 보니까 꽃 구경하고 싶다라는 맞아요. 그 마음도 늘어나고 충분히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참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은 사실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주말이 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이 꽃구경 인파가 절정을 이루고 있고 그렇죠. 또 부활절 네. 예배가 겹친 데다가 또 총선도 이제 다음 맞아요. 주라서 막바지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이번 주말을 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내 또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검사법도 좀 점점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취업검사법도 시행이 된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특정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 10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업검사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에서 전수조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취업검사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네. 앞으로 이 검사법을 활용해서 환자를 더 빨리 발견하고 추가 전파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취합검사법은 코로나19 확인검사로는 쓰지 않고 증상이 없는 감염위험군의 질병 감시 목적으로만 쓴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계약이 연기된 지 38일 만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전국의 중3과 고3 학생들이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은 이날 고3, 중3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중고교생 1, 2학년과 초등 4, 5, 6학년 그리고 20일에는 초등 1, 2, 3학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격 수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교사랑 학생이 화상으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형과 또 EBS 등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 또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입니다. 네. 수업은 학교와 학생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 첫날인 9일에는 앞으로 온라인 수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가 원격 수업 적응 기간이었는데요. 수업을 어떻게 들을지, 원활한 접속이 가능한지 등을 테스트했고 다음 주부터는 수업 태도가 학생부에 반영되는 수업 일수 인정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직 시작 단계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좀 예상은 했습니다만 첫날부터 뭐 여러 가지 접속 장애도 보이고 좀 부작용들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원격 수업 첫날에는 학습관리 시스템인 EBS 온라인 클래스가 오전 한때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네.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접속 시스템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시스템 내부 구성을 변경해서 정상화했고 이런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버를 300만 명 수준으로 용량을 증설한 만큼 서버 용량 문제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첫날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최대 26만 7천 명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교육당국이 제공한 다른 학습 관리 시스템인 이학스터에는 최대 12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약 85만 명인데요. 네. 절반을 조금 밑도는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랑 이 학습터를 이용했고 그 외에는 구글 클래스룸 등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초, 중, 고생 전체가 온라인 계약할 상황을 대비해서 실시간 접속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진단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수업 방식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적응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수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 중에서 스마트 기기 문제 때문에 이 보유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네, 현재까지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각 시도교육청이 스마트 기기 대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우선 수업을 하게 될 학생들에게 대여를 했기 때문인데요. 교육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 대구 등 10개 교육청은 중3, 고3 학생들에게만 기기를 대여했고요. 약 15,700여 명이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인천, 광주 등 7개 교육청은 고교생, 중고생 전체에게 대여가 이뤄졌는데요. 이 물량이 2만 대 수준입니다. 교육당국은 적시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기가 지원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원격 수업 상황실과 현장 지원단을 구성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계약하는
오는 20일까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이번 주에 시범 수업을 진행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기대와 우려 속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이 시도가 됐습니다. 일단 시작 단계에서 일부 혼선이 있긴 했습니다만 무리 없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오프라인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2주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정리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총선입니다. 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어제부터 이틀간 치러졌죠. 그렇죠. 네, 여야는 투표를 독려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죠. 이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인 선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후보 정보, 공약, 정당 정책, 그리고 선거하는 법 이런 각종 선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실이라는 정보도 제공하고요. 선거 교육용 자료랑 오디오 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관위 사이트에서는 후보의 정보나 공약이 나와는 있지만 그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기가 힘든데요. 이때는 코디시 만든 총선 KR이라는 사이트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우리 동네 선거를 다운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후보 정보 공약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 공약을 정당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후보를 검색하면 후보 정보뿐만이 아니라 후보 블로그, 관련 기사 등도 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 기사를 보면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기가 쉽죠. 그리고 어플로는 후보자 유튜브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0대 국회 활동을 한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 출석률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 그 공보물 집으로 왔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요거 먼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시면 앞서 소개해 주셨던 여러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고요. 네. 아니고 나는 이제 당일날 가서 투표를 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박사방 공범 구속입니다. 네. 조주빈의 박사방 공범인 18살 강모군이 구속됐습니다.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군의 박사방 내에서 붓다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왔고요.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대화방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서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이기아는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에 군 수사당국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달 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개입을 했거나 또 가담한 이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 조 씨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유료 회원 10명을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조주빈이 잡히고 난 이후에도 지금 보면 음성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 다시 한번 좀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다양한 키워드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노지연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2박 스튜디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바이브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2박우 공작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쉬운 한마디 그대 말로 할 수 없어서 그 맘 전해보려고 애써 준비했었어 별이 빛나는 밤에 예쁜 엽서 위로서 내려가서 내게 너무나
보내온 사연들 색색하게 본 핸드폰에 맘 엮고 갔었지. 네가 알아주기를, 내 맘 알아주기를.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켰을 때 흐르는 사연에 그저 눈물만 흘렸었지. 넌 그랬었지. 내가 전하고 있는 고백인 줄 모르고. 혹시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켰을 때 어디선가 네가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내 맘 안다면 돌아오면 돼. 별이 빛나는 밤에. 어떤 지우개로 지워내봐도 내겐 지워질 수 없는 기억들. 내 맘속에 엉켜있는 너를 불어내봐도 보낼 수가 없었어. 보내기 싫었어.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껐을 때 흐르는 사연에 그저 눈물만 흘렸었지. 넌 그랬었지. 내가 전하고 있는 고백인 줄 모르고. 혹시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켰을 때 어디선가 네가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너 들린다면 돌아오면 돼. 별이 빛나는 밤에 아직도 모르니, 너 정말 모르니. 부산 경남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KN의 러브 FM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저곳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져 있어. 네,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마감이 됐죠. 이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제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15일 날 자신의 투표소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이바구 공작소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래부터 한 곡 듣죠. 서영은이 부릅니다. 꿈을 꾼다.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 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군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잠시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모두 지나간다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행복한 꿈을 꾼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군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군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바구 공작소 이 시간 통해서 선거 앞두고 꾸준히 좀 관련해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진짜 선거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투표와 관련된 얘기들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4월 16일 생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과연 투표가 가능한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참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우선 투표, 또 개표 등 선거 관리를 위한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그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엄청난 선거 물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수천만 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되고 14,000여 개의 투표소, 또 3,500개의 사전투표소, 250여 개의 개표소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TV 광고와 같은 선거 홍보 비용까지 더해지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3,284억 원의 선거관리 경비가 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등에는 수백억 원의 선거 보조금이 또 지급이 되지요. 그리고 선거 후 일정한 기준 이상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비용, 바로 우리 세금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 돈은 그대로 낭비가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즉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4년 동안 운영해야 할 재정 규모는 2,049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눠보면 유권자 한 명에서 파생되는 투표 가치 약 4,700만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를 잘못 선택하거나
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자질 없는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그만큼 세금이 쓸모없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수치로 만난 내 한 표의 가치 생각보다 좀 크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뭐 비용을 떠나서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선거가 지난 후에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린 이미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관련 수칙 잘 지켜주시면서 여러분들 투표소 꼭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BMK의 물들어, 그리고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까지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머리에 얹은 너의 손 나는 잊을 수가 없어서 내 아픈 가슴을 너의 익숙함으로 다시 감싸줘야 나에게 너의 손이 닿으니 나는 점점 물들어 너의 색으로 너의 익숙함으로 나를 모두 버리고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 속에 잠든 너의 숨결 위로 묻어 나는 행복 별이 되어 바람이 되어 추억에 잠기며 어느새 잠에서 깨어 날 부르며 웃는 너 Baby never say goodbye 단 한 사람 너만 있어주면 돼 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어 Baby don't you ever cry 아름다워 네가 있는 이 세상 사랑하기에 나는 행복하니까 내 몸 가득 배인 너의 향기와 입술 가득 고인 미소 여기 이 모든 행복이 정말 내 것인지 사라질까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에 살며시 너를 안고서 저 하늘에 기도해 Baby never say goodbye 단 한 사람 너만 있어주면 돼 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어 Baby don't you ever cry 아름다워 네가 있는 이 세상 사랑하기에 나는 행복하니까 그림 속의 연인들처럼 늘 함께 있어도 이렇게 안고 있어도 더 그리워지는 너 Baby never say goodbye 단 한 사람 너만 있어주면 돼 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어 Baby don't you ever cry 아름다워 네가 있는 이 세상 사랑하기에 나는 행복하니까 영원히 너만을 사랑하겠어 네, 노래 듣고 왔고요. 21대 총선 앞두고 투표와 관련한 내용들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내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도 이 한 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 제외 국민들인데요. 국가 봉쇄 및 비상사태 선포나 또 투표율 단축과 같은 여러 가지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다수 국가에서 21대 총선 제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각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제외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은 이번 투표에서도 역시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노이는 사전 신청한 5,703명 중에서 2,860명이 투표해서 50.1%의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호치민은 8,628명 중에서 3,484명이 투표해서 40.5%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호치민의 경우는 투표율이 19대 때는 38.9%, 그리고 20대 때는 34.2%였지만 이번에는 40% 벽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선거 참여 인원이 19대 때 4,600명, 그리고 20대 때는 5,205명에서 이번에 8,600여 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이렇게 투표율까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노이 역시도 한 표를 던진 제외 국민이 19대 때는 656명, 20대 때는 1,732명이었는데 이번에 5,7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두 도시 모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이 됐지만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셔틀 차량을 제공해서 투표율 제고에 일조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역시도 투표율 52.7%를 기록하면서 역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투표 기간을 4일에서 6일이던 것을 사흘로 단축한 가운데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싱가포르와 태국 역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경 밖에서도 우리나라 21대 총선에 참여한 재외 국민들 보면서 글쎄요, 좀 뿌듯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드는데요. 그런 만큼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 반드시 투표하셔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4월 15일 투표소에서 투표하시고 나면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로 투표 인증샷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당일 추첨을 통해서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저녁에 함께한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임정희의 해바라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는 좀 더 풍성한 문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와 내 모습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행복했었던 계절의 순간들